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메이저리그 와일드카드 시리즈가 끝나고 디비전 시리즈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스트 시즌 2라운드 디비전 시리즈 프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올 시즌은 디비전 시리즈가 2라운드가 됐지만 원래 메이저리그는 여기부터가 진짜죠. 특이한 점은 16개 포시 진출팀들 중 7개나 되던 중부지구 팀들이 전부 탈락했다는 거. 상대적으로 약체라고 평가되던 마이애미 말린즈나 밀워키와 함께 최저 승률로 포시에 올라간 휴지통이 디비전 시리즈 한 자리씩을 차지하게 됐다는 거. 동시에 포스트 시즌 16연패를 당하고 있던 미네소타 트윈스는 올해도 2경기를 모두 패해 포시 18연패를 기록 중이라는 점 등이 있겠네요. 미네소타의 마지막 포시 승리는 2004년 10월 5일 디비전 시리즈 1차전 뉴욕 양키스전입니다. 우선 아메리칸 리그를 보면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휴지통이 맞붙게 되었는데요. 오클랜드는 지금 포시에 남아있는 팀들 중 정규 시즌 유일한 루징팀을 만났고 올 시즌 맞대결 10경기에서 7승 3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던 상대를 만났다는 점에서 당연히 이길 시리즈라고 생각할 것 같네요. 반대로 휴지통은 풀전력의 양키스나 아메리칸 리그 1위 템파베이보다 훨씬 할만한 상대라고 느낄 가능성이 크고, 오클랜드도 2006년 디비전 시리즈 이후 이번 와일드카드 시리즈 이전까지 시리즈 승리가 하나도 없던, 가을만 되면 굉장히 약해지는 팀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규 시즌엔 부진했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여담인데 오클랜드가 마지막으로 포시에서 시리즈를 이겼던 2006년 디비전 시리즈 상대는 포시 18연패 중인 미네소타 트윈스고, 당연하게도 당시 시리즈 스코어는 3대 0이었습니다. 1차전 선발로 오클랜드는 크리스 베셋, 휴지통은 랜스 맥컬러스를 예고했는데요. 이 시리즈는 오클랜드의 3대2 승리를 예상합니다. 템파베이 레이스와 뉴욕 양키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계실 시리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와카 프리뷰 때 언급했듯이 양키스는 부상자들이 속출해서 엄청나게 부진했던 구간이 있었는데, 반대로 풀전력일 때는 다저스보다도 좋은 승률을 냈다는 점에서 33승 27패라는 성적이 보여주는 것보다 강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 팀이죠. 시즌 전만 해도 많은 매체에서 우승 후보 0순위로 꼽았던 팀이기도 하고요. 아무리 그래도 셰인 비버와 카를로스 카라스코를 앞세웠던 클리블랜드의 막강한 선발진을 말 그대로 탈탈 털면서 2경기에서 22득점을 하고 올라왔던 양키스기 때문에 템파베이 마운드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템파베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규 시즌에 8승 2패로 압살했던 팀입니다. 부상이 됐던 뭐가 됐던 60경기 시즌에서 7경기 차가 날 만큼 성적 차도 유의미하게 났고, 양키스가 부상으로 신음할 때 5승 1패, 풀전력으로 잘 나갈 때도 3승 1패로 시리즈를 이겼던 팀이에요. 템파베이가 양키스가 타선의 폭발력에서 앞선다면 템파베이는 마운드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익히 알려졌듯 A급 불펜을 다수 보유한 템파베이의 특성상 양키스에게 좋은 상성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1차전 선발로 템파베이는 블레이크 스넬, 양키스는 게릿 콜을 예고했는데요. 템파베이는 시즌 내내 그랬듯이 리드를 잡으면 지키는 데는 최고의 능력을 가진 팀이기 때문에 콜을 상대로 리드를 잡아놓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양키스는 한번 말리면 템파베이 불펜 공략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초반에 점수를 뽑고 상대 불펜을 많이 사용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시리즈 예상은 뉴욕 양키스의 3승 2패 승리입니다. 내셔널리그의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와 마이애미 말린즈, 디비전 시리즈에 진출한 8개 팀 중에서 가장 놀라운 팀이 말린즈인데요. 말린즈는 31승 29패, 5할이 넘는 팀 성적에도 득실 마진은 마이너스 41이었을 만큼 이길 때는 힘들게 이기고 질 때는 크게 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부 지표들을 살펴봐도 포시 진출팀답지 않게 공격력도 하위권, 투수력도 하위권, 수비력도 하위권에 속하는데요. 또한 코로나로 인한 경기 연기로 7이닝 경기를 했을 때 단축 경기 성적이 좋았고, 반대로 9회까지 정규 이닝을 다 한 경기에선 성적이 안 좋았던 팀이기도 하죠. 하지만 어찌됐든 60경기 중 31경기를 이겼고, 와카 시리즈에서는 시카고 컵스를 2대0으로 완파하고 올라왔습니다. 애틀란타를 상대로 정규 시즌에 4승 6패로 선방했는데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24고 9대 29, 1대 11 패배를 포함해서
이길 때는 힘들게 이기고 질 때는 시원하게 깨지는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말린즈 자체가 시즌 내내 그렇기는 했지만 그 성향이 유독 도드라졌던 팀이 애틀란타와 필라델피아인데 그 애틀란타를 디비전 시리즈에서 만나게 됐네요. 마이애미는 1점 차로 지나 10점 차로 지나 어차피 똑같은 1패일 뿐이고 이기면 장땡이기 때문에 다전제라면 업셋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틀란타는 아마 체급차가 난다고 생각을 하겠죠. 공격력에서는 압도적이고 애틀란타 투수력이 그렇게 강력한 건 아니지만 마이애미보다는 분명 위니까요. 특히 불펜에서는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변수만 없으면 이길 시리즈라고 생각을 할 텐데 마이애미는 여기 올라와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변수인 팀이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되겠죠. 애틀란타는 맥스 프리드, 이안 앤더슨, 카일 라이트로 3선발까지 발표를 해놨는데 말린즈는 아직 1선발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알칸타라나 파블로 로페즈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시리즈는 애틀란타의 3대0 승리를 예상하는데 말린즈의 약진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말린즈가 선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 시리즈입니다. 마지막으로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레스 시리즈입니다. 클레빈저와 라멧의 부상만 아니었다면 재밌는 시리즈가 됐을 것 같은데 저 둘의 부상으로 인해서 다저스 쪽으로 조금 기우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저스의 가을 모드가 디비전 시리즈부터 시작된다면 또 어떻게 밸런스가 좀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전력 자체만 놓고 보면 다저스가 우위에 있는 시리즈는 맞습니다. 파드레스뿐 아니라 다저스는 올 시즌 어디랑 비교해도 전력 자체는 우월하니까요. 정규 시즌에 상대한 9팀 모두를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점했는데 그래도 파드레스는 다저스를 4승 6패로 잘 괴롭힌 팀들 중에 하나입니다. 파드레스는 클레빈저와 라멧의 복귀 관련 소식들이 주말부터 계속 바뀌고 있는데 현지 시간 10월 5일 오전 10시 기사 기준으로는 클레빈저는 디비전 시리즈 중에 돌아올 수 있고 라멧은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결국 데이비스, 파닥, 리처즈 같은 선수들이 해줘야 하는데 파드레스에게 호재는 정규 시즌 후반에 굉장히 부진했던 타티스가 와카 시리즈 2차전부터 살아났다는 거죠. 파드레스는 타티스, 그리샴, 크로넨워스 같은 젊은 선수들이 신을 내기 시작하면 마차도, 마이어스 같은 베테랑들도 함께 엄청난 기세로 화력을 뿜어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공격력을 앞세워서 업셋을 노릴 것 같네요. 다저스의 선발진이 정규 시즌에 괴물 같은 성적을 내주기는 했지만 뷰러가 올 시즌 폼이 그렇게 좋지 않은 데다가 커쇼는 중요할 때마다 맞는 경우가 많아서 장담하기가 어렵고 메이, 곤솔린, 유리아스 같은 투수들은 풀타임 선발이 처음이라 정규 시즌 성적을 포시해서 내줄 수 있는지 검증이 안 된 선수들이다 보니까 다저스도 파드레스의 강타선을 상대로 포스트 시즌도 문제 없다는 걸 증명하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정규 시즌에 하던 대로 하면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포시만 되면 정규 시즌처럼 못해온 선수들을 다수 보유했기 때문에 정규 시즌의 강력함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저스는 1차전 뷰러, 2차전 커쇼를 선발로 예고했고 샌디에이고는 아직 1차전 선발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클레빈저 복귀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로테이션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시리즈는 다저스의 3승 1패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오늘은 디비전 시리즈 프리뷰와 예상을 해봤는데요. 와카 때 결과도 그렇고 경기 내용도 예상이랑 너무 크게 빗나간 게 많아서 놀라웠는데 디비전 시리즈는 또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